여러분, 또 재계가 10월 위기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경렬이죠. 코로나 이후 세계 전망과 한국 대응 세미나에서 바로 10월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기업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자산을 팔아서 그리고 대출을 해서 지금까지 견뎌왔다. 그러나 이게 10월쯤 가면 회사의 돈이 완전히 바닥날 거다. 때문에 10월의 위기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을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출의 위기였습니다. 수출의 위기. 수출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에게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수출이 잘 돼야지 기업에는 달러가 계속 들어가고 현금이 넘쳐날 텐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현금이 안 들어온다. 달러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만 하더라도 25.5%나 떨어졌죠. 5월에는 23.6%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 10.9% 떨어졌습니다. 근데 6월 같은 경우는요.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18.3%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수출이 어렵다 이야기는요. 대기업에 수출하는 업체들 다 어렵다. 그 밑에 1차, 2차, 3차까지 있는 하청 업체들도 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원청부터 하청까지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돈이 모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수출업체들은 진짜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게다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수출이 이렇게 V자 회복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L자 정도의 회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보면요. 수출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 하는 게 코로나19가 계속 가는 한 수출은 계속 떨어진다. 수출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어려워진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권태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도 기업의 위기를 이 수출에서 잡은 겁니다. 당장 수출이 2018년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원래 떨어집니다. 2018년에 얼마였습니다? 6,048억 달러였습니다. 6,048억 달러.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요. 4,930억 달러가 전망치예요. 4,930억 달러. 이것도요. 코로나19의 어떤 안정화예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잡았을 때 예측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늘어나면 지금 뭐 하루에 50명, 60명씩 계속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경제활동이 제약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18년 대비 2020년은요. 적어도 수출이 1,118억 불 정도 떨어집니다. 1,118억 불이면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수출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아주 영세기업이든 모두가 나눠먹던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7월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비라고 해요. 고비. 7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8월, 9월, 10월이 어떻게 되는지 3분기도 결정지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분기가 나빠진다면 결국 10월에 가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과에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 지금 기업 대출이 엄청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을 보면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
예, 신규 대출이 57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정책금융이 26조 9천억 원이고요. 시중은행이 30조 2천억 원 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출 만기 연장했습니다. 이게 제2금융권이 0.8%나 되고 0.8은 8천억 원이나 되고요. 정책금융이 17조예요. 시중은행이 39조입니다. 그래 합쳐서 56조 8천억 원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56조 8천억 원에 114조 정도 되나요? 114조? 네, 114조 정도 되잖아요. 이 대출 만기가 작년 4월, 아니, 올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 4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뭐 좀 빠르면 2월부터 한 데도 있습니다. 뭐 6개월 연장한 데도 있고 1년 연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2월이면 6월이잖아요. 근데 2월에 빨리 된 건 금액이 좀 적다고 치더라도 4월에 시작된 건 금액이 크다. 그럼 8월에 오기 시작합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부터 오기 시작이죠. 만기가. 그죠? 그리고 9월부터는 몰리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 몰리기 시작해서 자금이 바닥이 나면 결국은 기업에는 그냥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게 지금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재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의도도.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대출 만기 연장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6개월 정도, 많이 해준 데는 1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정도라고 봤을 때 만기 연장을 해달라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만기 연장을 한다고 해서 재계가 앞으로 6개월 후 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지금보다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그때도 경기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진다. 2021년 경제도 생각보다가 지금 확 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재계가 은가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해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계가 이렇게 10월 위기설이라고 또 이렇게 꺼냈을 때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피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재계가 나서서 어렵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하면서 정부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왜 어렵다고 하나. 이런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재계는 분명히 모든 걸 감안해서 그것도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권태신 부회장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대전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간다면이에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처럼이라는 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나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아직 대국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변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기엔 진짜 어렵지 않느냐. 치료제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은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안정성 쉽게 말하면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 갈 거라는 그 예상이 들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114조 대출되는 거 그중에서 56조 8천억 원 만기 연장해달라는 거 이거는요. 자영업자부터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회생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계 기업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버텨줬으면 여기까지 버텨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요. 물론 돌파구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워지는군.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요. 모기업의 어떤 펀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어떤 재원이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실제로 재원을 만들어서 2차,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어떻게 하든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좀비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경제 위기를 더 뒤로 미루는 경제 위기를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만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쨌든 10월의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